새벽 1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절이 너무 어려워서 싫은데도 네라고 말해버린 적,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일은 뒷전으로 밀린 적, 다 해주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지쳐버린 적. 사람들은 당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어쩐지 감옥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그 착함의 이면에 관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병리적 이타주의 pathological altruism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자신을 파괴하고 심지어 돕고자 했던 상대마저 망가뜨리는 친절의 역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은 고통을 전염시킨다. 착한 사람이 왜 먼저 지치고 먼저 병들고 때로는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정말로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까? 심리학자 바바라 오클리는 병리적 이타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결과적으로 타인이나 자신에게 예기치 않은 해를 끼치는 행동. 여기서 핵심은 의도와 결과의 괴리입니다. 우리는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는 의존적이 되었고 나는 탈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완화된 친교, unmitigated communion의 함정입니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자신에 대한 방임과 결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 불안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분노, 실망, 슬픔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릅니다. 마치 그림자와 숨바꼭질을 하듯 갈등을 피해 도망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쌓여 결국 불안으로 우울로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로 터져 나옵니다. 타인에게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과도한 친절은 우리 몸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는 people pleasing 행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과다 분비되면 뇌의 전전두엽과 해마 기능이 저하됩니다.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지만 결국 뇌 기능이 저하되어 돕는 능력조차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직장. 슌이라는 중간 관리자가 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거절을 모르는 천사로 통하는 사람.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도 항상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슌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점점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의 성과가 오히려 하락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는 과정당화 효과 over justification effec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슌의 과도한 친절이 팀원들이 업무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책임감을 앗아간 것입니다. 조직은 리더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가정. 30대 중반의 아들이 있습니다. 직업 없이 부모 집에 얹혀 살며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부모는 아들이 기죽을 까봐 용돈을 주고 식사를 차려주며 카드값까지 대신 갚아줍니다. 부모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사회와 단절되고 무기력해져 갑니다. 바로 학습된 무력감 learned helplessness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친절이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 관계.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사고를 칠 때마다 뒷수습을 해줍니다. 상사에게 대신 사과 전화를 하고 빚을 갚아주며 남편을 위로합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카프만은 이런 관계를 드라마, 삼각형 드라마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도덕적 우월감과 필요로 되어진다는 충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와도 남편이 변하지 않자 아내는 피해자가 됩니다. 결국 억눌린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내는 박해자로 돌변합니다. 그녀의 도움은 남편의 회복을 가로막는 이네이블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전 철학은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니체는 동정을 독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동정할 때 힘을 잃는다. 고통이 주는 힘의 손실은 동정을 통해 1000배나 증폭된다. 니체의 관점에서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고통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니체는 과도한 친절이 때로는 권력, 의지의 왜곡된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돕는 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도덕적 부채감을 심어주고 그를 통제하려는 은밀한 욕구.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모여듭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받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해결책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적정거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면의 온기가 충분한 사람은 타인에게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찔리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에리 프롬은 건강한 이기심의 비밀을 밝힙니다. 이기심과 자기애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타인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병리적 이타주의자는 타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이기주의자는 이미 충만한 자신의 컵에서 흘러넘치는 물을 타인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친절은 정말로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숭고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통제 욕구, 그리고 자아 상실에서 비롯된 병리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 좋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타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은 그가 근육을 키울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타인이 스스로 짐을 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응원해주는 단호한 사랑입니다. 니체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너 자신이 먼저 단단해져라. 그래야 내 곁에 선 사람도 안전하다. 나를 먼저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에게도 따뜻한 곁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새벽 1시의 통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